LXD 시리즈 오늘은 5번째로 뇌인지과학 기반의 이러닝 교수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러닝 연합회가 2025년 AI 기반의 이러닝 활성화 원년으로 선포한 뒤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계속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바, 이러닝 교수 설계도 이렇게 경험 기반의 새로운 지식 구성을 돕는 것이 핵심인 바, 특히 뇌인지과학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이런 뇌인지과학 기반의 이러닝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의식의 작동 원리부터 한번 되짚어보면, 첫 번째로 신경과학적 관점, 결국 뇌인지과학의 입장에서 뇌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 살펴보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은데요. 뇌는 병렬 및 계층적 처리, 우리 컴퓨터처럼 뇌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병렬적으로 처리하고 또 위계 질서, 계층적 처리,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가고 있는 점이 신경과학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뇌의 뉴런 네트워크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전기신호를 주고받아 가지고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데, 이게 통합정보이론, IIT라고도 하는데, 의식은 정보의 통합과 복잡성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된 정보 체계로 다중지능에 의해서 융합돼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뇌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뇌가 글로벌 자극 공간 이론에 따라 가지고 의식은 광범위한 전 세계와 교감하고 또 지각을 통해서 감각적인 활동을 세상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정말로 우리 이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해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뇌도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세상과 글로벌 작업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게 글로벌이 우리의 본능적인 어떤 뇌의 활동이다라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미 우리 뇌는 전 세계의 모든 자원과 의식하건 무의식하건 간에 막 이래 지알아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신경 네트워크의 동기와 갑자기 불꽃이 팍 튀어가 우리 플래시모브 하는 것처럼 신경 네트워크가 특정 주파수에서 뉴런들이 동시에 발화해가 바바박 처리하는 전기신호가 갑자기 몰려가지고 동기화되어가 막 이래 생각이 불꽃을 피우듯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점을 우선 의식의 작동 원리 차원에서 신경과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심리학적 관점으로 이 정보 처리와 자기인식, 뇌는 특히 심리학적인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자동 처리로 무의식적이고 빠르게 돌아가는 시스템 1, 그 다음에 통제된 처리, 의식적이고 느린 아주 고도의 지각활동을 하는 시스템 2, 이게 이중적으로 작동해가지고 돌아간다는 게 심리학적으로 요즘 계속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인식과 메타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이런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뇌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그런 메타인지 구조 안에서 이해를 하고 또 공부를 할 때든 또 문제 해결을 할 때든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하나씩 처리하는 이런 심리적인 관점에서 자기인식을 한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과 의식. 뇌는 감정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고 실제 뇌의 60%, 전두엽의 60%는 두뇌 피질과 함께 감정에 의해서 뇌가 활동하고 있고 감정은 또한 의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정확히 알고 의식은 어쩌면 10% 정도 안에서 활동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좀 뇌의 활동 범위를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 관점으로 현상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메를로-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에 이래 나온 걸 중심으로 살펴보면 뇌는 연속적 의식과 또 연속적인 그런 작용으로 뇌가 계속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한편으로는 또 불연속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계기가 팍 작동해가 갑자기 삘받아가 하는 그런 이중적인 또 역할을 맡고 있어가지고 이게 연속적인 면, 불연속적인 면 이런 게 막 그 중첩적으로 얽혀가지고 기억과 예측으로 서로 이 감정적인 경험을 등에 얻고 또 두뇌 피질의 어떤 활동으로 예측력을 가동시켜가 시간 초월까지도 하는 이런 인간의 뇌의 정체성, 이걸 이제 현상학적 철학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뇌가 연속적인 부분과 또 나름대로 이런 불연속적인 부분의 이 중첩적인 면에서 작동한다는 그런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또 의식은 특정 신경활동이 주관적 경험을 만드는데 왜 이런 구조로 가는지 사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답니다. 그래서 의식도 무의식적인과 무의식적인 면이 계속 그 상호작용이 돼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 의식은 여전히 무의식과 결합돼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멜로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에 나오는 것처럼 몸을 통해서 인간은 생각하고 또 감각적으로 느끼고 이러기 때문에 의식과 이 불일치되는 면이 많다는 점, 그래서 의식이 무의식을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현상적 의식으로 특정 경험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뇌는 아주 자기 고유의 주관성을 가지고 지멋대로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잡을 수 없는 뇌가 톡톡 튀는 부분들을 이 현상적인 의미로 우리 현상학적 철학하는 분들의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의식은 주관적 경험을 포함하여 연속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나 신경활동이 아주 주관적으로 막 감정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하다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게
우리 뇌인지과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및 AI의 관점. 정말로 뇌인지과학이 바로 컴퓨터 AI적인 구조로 이래 돌아간다는 점을 거울에 비친 그런 모습을 보듯이 AI도 결국은 뇌신경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진화 발전해 왔는데요. 다시 한번 그 뇌인지과학적인 측면과 병행해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계층적 정보 처리한다는 거. 하나씩 입력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 부분. 또 재기적 구조. 자신의 출력을 입력으로 분석해가 피드백 받아가지고 항상 자기 반성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우리 불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과 환원적인 의미에서 좀 많은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재기적 구조라는 이런 의미, 다시 돌아간다는 부분, 환원된다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AI에도 그 뇌신경망 기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재기적 구조도 분명히 우리가 간파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복에 의한 강화학습과 주의 메커니즘, 특정 데이터에 집중하고 처리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은 뇌가 작동하는 게 감정에 의해서 조절되는 그런 뇌가 주의 집중이 바로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멀티 에이전트 의식, 이 멀티 모달이라고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다중 에이전트가 협력하여 단일 의식 상태를 복합적으로 다시 주고받으면서 더 진화된 모습으로 생각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을 AI 관점으로 뇌신경망의 구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관점, 철학적이나 뇌과학적 또 심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런 통합적 이해를 기본적으로 가져나간다면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인풋의 단계에서 입력의 수용, 또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정보를 선택하는 부분, 이것도 이제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또 통합 및 해석, 블랙박스 안에서 막 내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다중적으로 작동해가 통합적으로 다시 정리되는 그런 해석의 단계, 다양한 데이터가 하나의 경험으로 결합되는 부분, 이게 뇌인지과학적인 관점, 또 다시 신경망으로 우리가 거울 비추듯이 AI에서 이제 인간의 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통합적인 구조로 작동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자기 관찰, 메타인지를 통해 경험을 다시 한번 피드백 받고 나중에 최종 단계에서 이제 아웃풋으로 결과 출력되는 부분은 행동하고 판단하고 또는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 학습하는 이런 의식작동 체계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여러 교수학습 활동이나 또 문제 해결, 또 우리가 생활 안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이런 의식이 바로 통합적이고 자기 반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부분. 계속 그 다중지능을 이야기한 측면에서 우리가 통합적이라는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의식은 단순한 정보 처리를 넘어서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부분들을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자기 반영적, 계속 거울을 보고 다시 한번 피드백 받는 그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다시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뇌의 본능적인 부분인데, 뇌는 감정에 의해서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60%가 대뇌 피질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는데, 우리 건물의 1층에 자주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뇌도 1층에 감정 부분이 많이 작동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의식적인 면, 아주 우리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2층으로 이래 올라가 가지고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2층은 한 단계 더 생각을 더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이죠. 주로 1층에 머물기 쉽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BDNF, Brain Derived Neurotropical Factor, 뇌 기반의 자기 생장 요소들, 뇌가 알아서 자기 생장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작동하고, 또 뇌의 과소성을 BDNF의 단백질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BDNF 단백질이 활성화되므로 이런 거를 이제 교육적 활용에 극대화시켜 나가자는 부분, 바로 감정이 의식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BDNF 단백질 요소까지도 활용해가 우리가 교수 설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앞에서 계속 설명해 왔는데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가 레인지 기반의 교수 설계, 첫 번째로는 맥락 기반 학습 환경, 맥락을 갖춰가지고 콘텍스트가 이루어지게끔 실제 상황과 연관된 부분들을 학습 내용에 담아내는 이런 측면. 두 번째로 이제 사례 기반의 학습, 실제 현장의 문제 해결 경험을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가지고 사례 기반 문제 해결 학습법으로 교수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게 바로 레인지 기반, 레인지 과학에 의거한 교수 설계라는 거죠. 의학적인 이러닝을 예시로 든다면 가상 환자 사례를 통해 진단 과정을 연습하는 이런 것처럼 바로 사람 몸을 다루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가 환자가 아프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의학 이러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작동 메커니즘을 맥락에 맞춰 가지고 교수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두 번째로 이제 능동적 학습과 멀티모달 활용, 학습자가 직접 탐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해야 된다는 점. 자기주도적인 학습이죠. 퀴즈나 토론, 프로젝트 기반 과제를 통해 능동적 자극을 계속 학습에 반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레인지 기반 교수 설계는 아주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점.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모달 콘텐츠 활용인데, 다양한 감각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듯이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인터랙티브 요소를 다 짬뽕해가지고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AI가 멀티모달로 넘어가가 제미나이 구글의 AI, 그것처럼 바로 제미니의 M이 멀티모달인 거 아시죠? 그래서 멀티모달 AI 관점에서 멀티모달 컨텐츠로 자꾸 여러 가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인터랙티브 요소까지 섞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점, 이게 바로 레인지 기반의 교수 설계의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가부화를 항상 신경 쓰고, 또 그 다음에 피드백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는 부분이 내인지 기반 교수 설계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인지 가부화되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지 가부화를 최소화시키는 부분, 시각적인 면에서 중요한 내용은 시각적으로 강조해가 핵심에 집중하도록 하고, 또 실시간을 피드백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철저하게 하나씩 한꺼번에 많이 막 쏠려가 내가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의 학습에서도 늘 강조해 왔던 건데요. 이 뇌인지 기반에서 더욱더 이게 중요한 점을 과학적으로 이제 해명이 된 부분이니까 이걸 잘 반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학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부분. 이 구간 반복으로 우리 이러닝에서 동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작용들을 설치해 놨는데, 이 자꾸 반복해서 모르는 부분을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구간 반복을 쫙 활성화시켜 놓듯이 반복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또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는 부분, 또 퀴즈를 활용해가 기억의 고착화를 위해 반복학습 모듈을 사용하는 부분,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토론 등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은 늘 있어 왔던 건데, 다시 뇌인지 기반으로 교수 설계할 때 또 한 번 이건 되새겨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된 학습 경로, 적응형 컨텐츠로 학습자의 배경, 수준, 흥미에 맞춘 컨텐츠를 제공하고, 또 진도에 맞춘 학습 경로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진화 발전하는 거에 맞춰가 디렉토리도 바꿔주는 거죠. 학습 진도에 따라 학습자의 경로를 변경해 주는 부분, 또 추가 리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필요한 요소들은 추가로 업데이트 계속 해준다는 개념. 결국은 개인별 맞춤 학습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늘 신경 써야 하고, 또 감정과 동기부여 요소,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뇌인지 기반 설계에서는 이 일청 감정에 자주 이래 휩쓸리는 인간의 본능적인 측면을 활용해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번거로움을 정말 잘 설계해 가지고 1층에 머무르지 않도록 2층으로 잘 유도하는 이런 부분이 감정관리, 감정케어 학습이므로 이 동기부여의 이런 점들을 잘 보살펴야겠죠. 목표와 연관성을 높여가 학습 목표와 실생활의 연관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게임 요소 활용하고 성취감을 계속 부여시켜 가지고 학습 동기 유발에도 성취감이 만족감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건 우리가 늘 강조해 왔잖아요. 이런 게 뇌인지 과학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과 반성의 기회, 피드백을 끊임없이 살려나간다는 부분, 이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식적이고 통합적인 자기 반성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저희 유럽연합회가 계속해서 2025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AI 기반의 이러닝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뇌인지 과학 기반으로 이러닝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이번 시리즈 5에서 강조했는데요. 저희 유러닝 연합회가 울트라 러닝을 화두로 이제는 AI 시대의 뇌인지 과학 기반으로 이러닝 컨텐츠 설계, 개발, 실제 운영하는 부분, 또 피드백 부분까지도 계속 AI 환경에 걸맞게 뇌인지 신경망으로 이걸 접근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기울여가 상반기에 이러닝 매치 포인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모아보고, 하반기에는 우수 사례를 상을 통해서 이러닝 대상 시상에 이제 뇌인지 기반 이러닝 교수 설계 컨텐츠
부분까지도 포함해가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이팅!